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월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3월에 탄핵의 심판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 탄핵 심판의 결과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명리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2월 25일입니다. 그 2월 25일인데 오늘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 최종 변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오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할 때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할 것을 이제 허용을 했다 그래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랬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소 궁금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분이 이제 최종 변론을 오늘 2월 25일에 마무리를 이제 짓는다면은 적어도 3월 초순이나 중순 이 무렵에는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당장이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어서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훨씬 더 비중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결론은 3월 달에 나는데 3월 달에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명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명리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 이맘때 또는 재작년 이맘때도 그랬고요.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할 그 무렵부터 제가 굉장히 일관되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 사주는 제가 여러 차례 풀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일부러 그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주를 바라봤을 때 이 사주 구조에서는 장래적으로 미래가 매우 어둡고 불투명하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우 일관되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뭐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걸치면 한 4, 5개월 동안 또 저는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불행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시중에 있는 많은 명리가들 중에서는 특히 뭐 유튜브를 기준으로 하면은 회원 수가 거의 뭐 5만, 10만 뭐 이런 식으로 뭐 또는 뭐 3만, 4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명리에 관련되는 사이트로서는 2만 명, 3만 명만 돼도 거의 대형 사이트에 가깝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정치 사이트 같은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3, 4만 명만 돼도 또는 뭐 2만 명 정도만 돼도 상당히 대형 사이트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사이트들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사이트가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얘기를 지난 1월달, 2월달, 금년 들어와서도 1월, 2월에 그런 논조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풀이를 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또 일부 무속인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입춘을 지나면은 아주 좋은 운, 그러니까 큰 좋은 운이 들어와서 3월 달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하는 것을 대형 사이트, 명리 대형 유튜브에서 명리 대형 사이트라든가 또는 무속인들, 일부 무속인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 근거가 조선시대의 운명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정감록이라는 책에서 근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믿지가 않아요. 정감록이란 이런 예언서들은 굉장히 그 예언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주역의 괴사나 효사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도 내다볼 수 있지만은 동시에 그 현실에 그러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장하는 정감록에 근거해서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감록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또는 읽어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의 주장에 어떤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감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분들의 속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아무튼 간에 이분이 이제 3월 달에 과연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이분 사주를 가지고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는 제가 여러 차례 풀었기 때문에 자세히 푸는 것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월 경금에서 개수가 투관해서 이 사주는 상관격인데 지지에 전혀 경금이 통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편인을 상신으로 쓰는 그런 구조가 돼서 아주 이 사주는 이제 상관폐인격으로 아주 귀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주에서 상관폐인격은 맞는데 아주 고급스럽죠. 그래서 부귀한 격국이 됩니다. 부귀한 격국에도 틀림이 없는 사주지만 다만 정치인 사주로는 이렇게 상관폐인격이 되면은 아주 크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대운에서 월간에 있는 무토가 손상되는 상황에 처하면은 크게 대패가 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사업가라든가 또 학자라든가 또는 평론가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있어요. 평론가라든가 뭐 연예인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되지만은 많은 대중을 이끌면서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공직자로서 생활을 하거나 또는 학자로서 나갔으면 평생 안락하고 존경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이제 정치로 뛰어들므로 인해서 크게 폐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주의 앞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이 갑오대운 자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운 자체는 다만 제가 이 무토가 손상될 때 위험해진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을사년이 돼요. 을사년에 오면 이제 을목이 와서 경금을 제거하면은 대운에 있는 간목이 바로 무토를 목극토해서 제거해버리게 되고 지지로는 이제 좌우충을 하고 지금 3월 달이면은 이제 기묘월이 됩니다. 그래서 묘목이 와서 다시 연월지를 형하에 자묘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주는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주는 상관폐인격이 매우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학자의 어떤 그런 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외부에서 타격이 오거나 충격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에서 오는 오화와 그 다음에 월에서 오는 묘목 이런 것들에 대한 형충을 이렇게 굉장히 일간이 무력한 경금일간이 감당을 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지금 그 3월 달에 3월 초중순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는 그러니까 파면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거의 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분의 사주에 대해서 굉장히 장래가 불투명하고 어둡다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지난 1월과 2월에는 좀 더 그러니까 깊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전히 그 예측을
아직까지 변경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분은 3월 초중순에 파면이 변함없이 파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이 판사들의 궤변, 판사들이 대부분, 우리가 판사를 사실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배심 문제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 한 사람의 어떤 뭐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을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의 이제 법원의 제도인데, 이 판사들이 이런 재판을 많이 하죠. 죄질이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고 나쁘지만은 뭐 사형에 처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또는 뭐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렇지만은 뭐 징역에 처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에서 잘못됐다고 비난을 쭉 해놓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위 검사들 몇 명이 지금 탄핵 심판했는데 다 지금 그 탄핵에서 기각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정부 강요 중에서도 기각돼 버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내용을 보면 엄청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결론은 그렇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판사들이 있고,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 8명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마 한두 명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을 거예요. 이런 결론을. 그러나 이거는 8명이 하는 재판입니다. 한 명이나 2명이 하는 단독 재판이 아니고 8명이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뭐 이런 의견을 낸다 쳐도 6명이 하면 이게 통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서기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나서기가 매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이 더욱 전원일치, 만장일치 형태로 해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주를 떠나서 사주와 관계없이 자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중국의 고사 중에 요런 거와 요런 것을 제가 오늘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성, 파경, 남부원이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미 깨진 거울은 다시 둥그러지기 어렵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사람,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는 왕조가 수나라거든요.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왔고, 그래서 수나라가 위진남북조에서 남조를 멸망시킨데, 남조의 마지막 왕이 이제 이름이 진서보라는 사람이에요. 진서보라는 사람의 부인은 이제 낙랑공주예요. 우리 고조선에 나오는 낙랑공주가 아니고 그냥 여기도 낙랑공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서보와 낙랑공주가 굉장히 부부 금슬이 좋았는데 전쟁이 일어나 수나라에서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에 처함으로써 이제 둘이가 이별을 하게 됐어요. 헤어지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합치자, 이렇게 하면서 거울을 깨서 나누어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거울이 세월이 지나서 진서보가 이 낙랑공주에게 사람을 보내서 깨진 거울을 한쪽을 보내면서 다시 합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낙랑공주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애기도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는 이제 진서보가 그랬어요. 이미 깨진 거울은 다시 둥그러지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런 고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기성주 불가회야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배에 만들어진 배를 만든 그 나무를 도로 원래의 그 나무로 되돌리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모기성주 불가회라든가 기성파경 남부원의의 이런 현상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처한 상황, 이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지하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됐고, 이 탄핵은 잘못됐고 매우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감방에서 있고, 또
재판을 하는 과정, 탄핵 재판을 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뭐 책임을 타인에게 부하들에게 전가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 또는 굉장히 엉뚱한 논리로서 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린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꼭 법과 원칙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또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로 나라를 이끌고 통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너무 한 인간의 적나라한 면을 너무 많이 보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좀도둑들이 그냥 재판정에서 여기저기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든가 내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탄핵이 기각되어서 현직에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분을 지지하던 비율이 좀 낮지만은 뭐 20%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 국민들을 지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는 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이미 깨진 거울이고,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아기 낳고 사는 그런 상황에 다시 합치자고 굳세게 약속을 했고, 참 억울할 수가 있죠. 진서보 입장에서 보면은 진서보와 낙랑공주의 이 얽힌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해요. 그렇지만 이미 현실은 너무 멀리 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낙랑공주는 아기도 낳고 잘 사는데 다시 합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서, 어찌됐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이미 벌어진 상황은 이분이 다시 대통령 징계에 복귀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은 가능한 한 만장일치로 탄핵은 인용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명리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탄핵이 기각될까 또는 인용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많은 명리가들 또는 대형 사이트를 이끄는 명리가라든가 또 상당수의 무속인들이 입춘을 지나면, 을사년 입춘을 지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운이 들어와서 3월 달에는 화려한 복귀를 할 수 있다,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뭐 근거가 어디서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월 달과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 같은 이런 사람들 비롯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또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명리적으로는 그렇고요. 명리적으로 제가 해석했을 때는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명리가 아닌 세상의 어떤 이치로 봤을 때도 이러한 이유로 이미 상황이 너무 많이 전개가 돼서 이분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고 민족적인 불행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탄핵은 인용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종 변론을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